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6강과 7강에서는 우리가 주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생명현상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계와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하루 동안의 변화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른 아침에는 날이 어둡고 기온이 낮고요. 해가 뜨면 날이 점차 밝아지고 기온도 높아져서 한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날이 더워지기도 합니다. 또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다시 밤이 되고 기온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점심으로 먹은 맛있는 피자 냄새, 또 뜨거운 커피에 데일 뻔한 상황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한 변화를 잘 감지해야 잘 먹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주변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 감각계, 감각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학습지에 활동을 수행하고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체 안팎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각과 수용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중 대표적인 감각인 시각과 청각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이 어떻게 변화를 감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사람의 감각을 이야기할 때 오감, 파이브 센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의 종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를 통틀어 일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감각기관에 있는 감각 수용기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눈을 통해 감각되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체의 감각계에 대해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입니다. 시각은 빛 자극을 눈을 통해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 색깔, 그리고 사물과의 거리 등을 인지하게 되는 감각입니다. 이 시각 형성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빛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기를 광수용기, 포토리셉터라고 하고요. 눈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각막, 홍채, 동공, 수정체, 망막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서는 빛이 투명한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가 빛을 모으고 눈의 뒷면에 있는 실질적인 광수용기층인 망막에서 빛 자극이 감지되고 그 자극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각막 뒤에 있는 홍채는 빛이 눈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홍채의 근육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서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빛이 밝을 때에는 홍채 주위에 원형의 근육이 수축하여서 홍채의 크기를 줄여주어서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어두운 빛에서는 홍채의 방사선 근육이 수축하여 동공을 확대시켜서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홍채의 인대가 탄력을 잃게 되면 빛이 통과하는 동공의 크기를 원활하게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노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시각이 퇴행되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체는 선모체라고 하는 결합 조직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인대에 의해서 빛이 통과하는 경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선모체의 근육이 이완되게 되면 수정체의 바깥쪽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들이 팽팽하게 잠기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끝쪽이 당겨져서 얇고 납작하게 수정체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멀리 있는 물체의 상이 망막에 상을 맺히게 되고요. 반대로 선모체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수정체의 양끝이 아니고 수정체의 중간 부분을 당기게 되어서 수정체를 도톰하게 둥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대가 당겨지게 되면 선모체근이 당겨지게 되면 수정체가 더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에 초점이 맞아서 그 상이 망막에 또렷하게 맺히게 됩니다. 결국 시각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시각 수용기인 눈의 망막에 상이 얼마나 또렷하게 잘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시각적 인식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나 안구의 길이 등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교정이 필요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근시와 원시가 그것인데요. 성장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근시는 안구의 길이가 길거나 수정체가 두꺼워서 상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고 망막의 앞쪽에 맺히는 경우입니다. 수정체에 가깝게 맺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까운 곳보다는 더 먼 곳을 볼 때 상이 흐릿하게 보여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는 오목렌즈를 이용을 해서 초점을 조금 더 멀리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근시 가깝게 맺혔던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맺혔던 상을 망막 위로 또렷하게 맺히도록 해줌으로써 교정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선모체의 근육이 퇴행하게 되면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안구의 길이가 짧아서 아주 어린 유아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성장의 균형이 맞질 않아 가지고요. 안구의 길이가 짧을 때 초점이 망막의 뒤쪽 먼 곳에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원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까운 곳의 사물을 볼 때는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고 먼 곳을 보기에는 괜찮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초점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이 멀리 간 초점을 조금 더 당겨주기 위해서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초점을 좀 더 짧게 만들어주는 교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눈은 외부로부터 오는 일련의 빛 자극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시각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시각이 형성되는 경로는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처럼 그 경로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 광원 또는 광원의 빛이 사물에 반사된 빛이 투명한 각막을 통과하고 홍채가 만드는 빛의 통로인 동공을 지나서 일종의 볼록 렌즈인 수정체에 의해서 굴절이 되고 눈 안에 채워진 유리체를 지나 망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망막에는 빛의 유무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기 세포, 즉 시각세포들이 있어서 빛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조절을 통해서 시신경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바로 그 신호가 신경을 따라서 대뇌의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되게 되면 비로소 거기에서 시각적인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광수용기인 망막의 시각세포들 중에서 빛의 유무를 감지하는 막대 모양의 간상세포,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파장, 즉 적색광, 녹색광, 청색광에 해당하는 파장을 감지하는 원뿔 모양의 원추세포들에서 만들어지는 신호의 조합에 따라서 뇌에서 다양한 명암과 색깔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자극을 감지하고 그 감지된 신호를 뇌로 전달하기만 하는 감각 수용기일 뿐이고, 실제적인 인식은 대뇌에서 여러 시신경으로부터 온 신호들을 종합하여서 명암, 색깔, 거리와 같은 시각적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우리 눈의 시신경들이 어떻게 대뇌에 연결되어서 시각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 오른쪽, 양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신호가 조금 다른 양안 시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양안 시차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입체적인 시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VR도 바로 이러한 시각 형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양눈에 각각 조금 다른 영상을 보냄으로써 입체감과 실제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청각부터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